걷지를 못하니까 출근도 못하고 집안일도 못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. 족저근막염 환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상이 무너지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세요. 치료사님, 족저근막염 왜 자꾸 재발하고 안 나을까요?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. 왜냐하면 두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나을 수 있고 재발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. 이번 영상에서 족저근막염을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물리치료사 오창우입니다. 먼저 족저근막염의 원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왜냐하면 이 원인을 알아야만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지속할 수 있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인데요. 그렇다면 족저근막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? 이 질환을 이해하려면 먼저 족저근막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. 족저근막은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쭉 이어져 있는 큰 고무줄 같은 긴 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왜 고무줄이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걸을 때마다 족저근막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면서 발을 지탱해 주기도 하고 충격을 흡수해 주기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. 그런데 이 족저근막은 뒤꿈치 쪽이 제일 약해서 잘 찢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. 이 뒤꿈치 쪽 족저근막이 계속 반복해서 찢어지다 보면 찢어진 곳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증상을 족저근막염이라고 부릅니다. 이것이 바로 족저근막염이 생기면 뒤꿈치가 아픈 이유인데요.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족저근막은 왜 찢어질까요? 보통 두 가지 이유가 가장 많습니다. 첫 번째 이유는 족저근막이 젊었을 때는 고무줄처럼 잘 늘어나다가 나이가 들면 딱딱하게 변하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서 족저근막은 더 잘 발생하게 됩니다. 특히 밤에 잠을 자는 동안은 발바닥에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족저근막이 더 딱딱해지고 짧아집니다. 이 상태로 아침에 일어나 땅에 첫 발을 디디면 어떻게 될까요? 딱딱해지고 짧아진 족저근막이 갑자기 확 늘어나면서 찢어지게 됩니다. 이런 이유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족저근막염이 많이 발생하는데요. 어떻게 하면 이 원인을 해결하고 족저근막염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? 잠자는 동안 짧고 딱딱해진 족저근막을 유연하게 만드는 스트레칭을 하시면 돼요. 중요한 점은 첫 발을 딛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스트레칭 하셔야 돼요.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꼭 따라해보세요. 잠자기 전에 옆에 수건을 준비해 두셨다가 일어났을 때 무릎을 핀 상태로 발에 수건을 걸고 몸쪽으로 쭉 당겨주세요. 이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? 몸쪽으로 당기고 풀고를 빠르게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. 당겼을 때 10초 정도 유지한 후 풀고 5초 쉬어주세요. 또 당겨서 10초 유지해주시고 풀고 5초 쉬어주세요. 이렇게 10번씩 2세트를 반복하시고 걸으시면 아침에 발생하는 족저근막염은 사라집니다. 족저근막염이 많이 발생하는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일까요? 오래 서 있거나 걸어서 족저근막에 피로가 쌓이는 것이 원인입니다. 왜냐하면 피로가 쌓인 족저근막은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되고 염증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려면 족저근막에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.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? 발바닥 아치를 잘 유지하면 족저근막에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어요. 발바닥 아치와 족저근막의 피로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발바닥 아치의 역할을 이해하면 둘이 어떤 관계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. 아치는 걸을 때 발바닥의 충격을 줄이고 몸무게를 고르게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 아치가 잘 유지되면 족저근막에 쌓이는 피로도 줄어듭니다. 하지만 발바닥 아치를 잘 유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건강한 아치는 평소 3cm 정도 올라가 있지만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점점 내려앉기 때문이에요. 어떻게 하면 아치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? 아치를 튼튼하게 받쳐주는 교정 깔창을 사용하시면 오래 걷거나 서 있어도 발바닥 아치가 일정 높이를 유지할 수 있어요.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아치를 교정하기 위해서 기능성 깔창을 사용하시는데요. 하지만 아치 교정 깔창을 사용해도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왜 그럴까요? 깔창을 잘못 구매하셨기 때문입니다. 그럼 아치를 튼튼하게 받쳐주는 깔창 특징은 무엇일까요? 고려대학교에서 아치 교정 깔창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을 보면 깔창 고르는 기준을 알 수 있는데요.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.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 족저근막염의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한 두 가지를 알려드렸어요. 첫 번째, 아침에 일어나서 걷기 전에 족저근막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것. 두 번째, 족저근막에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아치 교정 깔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.
족저근막염이 발생하는 원인을 이해하고 이 두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족저근막염 때문에 다시 병원을 찾지는 않으실 거예요. 앞으로 건강 3분 채널에서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릴게요. 제 채널은 작아서 다시 찾아오기 힘드실 수도 있으니 구독을 눌러놓으세요. 일상에서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.